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 나눠보고 싶은 건요, 우리 아이 독해력, 어휘력, 사고력, 이해력 이 네 가지를 모두 아울러서 잡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고사성어 학습하기입니다. 고사성어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동양 철학의 정수이죠. 동양인 사유의 모든 집대성,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자 문화권 사회의 사람이라면 그 근본부터 쭉 흐르는 역사의 흐름, 가치관, 시대 상황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사성어를 알고 어휘를 키우고 한자 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자를 이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 따로 한자 공부 시키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자를 읽고 쓰기 위한 공부보다는 이해하고 독해를 하기 위한 공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사성어를 통해서 한자도 공부하고 어휘력도 키우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력, 이해력, 어휘력, 사고력 모두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봐요. 제가 23년 동안 고사성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학년별로 접근해야 되는 책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표가 다릅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필요한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앞부분은 고사성어가 사전처럼 기역, 니은 순서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속담이 기역, 니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편안하게 재미있게 고사성어를 익히고 특히 속담을 익힐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사실 속담은 한두 번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읽고 뜻을 이해하면 충분히 평생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담은 하나의 문장이고 그렇게 어려운 어휘가 들어있지 않아서요, 아이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속담도 상당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저희 때와 다르게 요즘 친구들은 속담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거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속담을 수업해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도 쉽게 바로바로 받아들여요. 속담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어르고 뺨치기. 어르고 뺨친다는 건 뭐죠? 그럴듯한 말로 깨어나서 상대가 그 게임에 빠져들면 해롭게 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 빨리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사성어죠. 자, 고사성어를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고사성어와 사자성어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고사성어는 경서나 역사서, 문학서, 그 다음에 사상서에 담겨 있는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고 역사적인 인물의 삶이 농축되어 있는 인문학의 정수가 고사성어입니다. 하지만 사자성어는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를 뽑아서 하고 싶은 말을 표현을 하면 네 글자짜리 말이 되면 그게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가 더 넓은 의미이고요. 좁게 경서나 역사서, 인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삶의 정수가 녹아있는 단어는 고사성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를 구분해주고요. 이 책은 그림도 상당히 재미있고 글씨도 가독성이 쉽게 큰 편이고요. 내용도 짧게 추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국지색 했을 때 한자가 안 나와 있거나 한자의 뜻풀이 출전이 안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목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에게는 한자를 가르치려는 목적도 아니고 출전이라든지 유래를 가르치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정말 단순해요. 이런 한자가 있구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루에 하나 정도 고사성어를 읽고 뜻을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과제를 내줍니다. 그럼 일주일에 7개씩 진도가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7개나 5개씩 진도가 나가면 이 책은 1년 내지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고사성어는 달달달 외워서 한자 시험 보듯이 공부하는 그런 어휘가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낯선 이 어휘를 접해야 됩니다. 접하면서 이런 말이 있구나 하고 한번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넘겨두는 거죠. 자, 이 책을 시작을 할 때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1, 2학년 아이들이 고사성어를 받아들이고 한자의 뜻을 받아들이고 가끔 제가 유래도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까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계처럼 탁탁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 책은 이제 보통 3학년 친구들하고 많이 합니다. 고사성어,
끝내기. 사실 이 책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자, 뭐가 어렵냐면 일단은 고사성어를 아이들이 맛을 봤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유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림, 뭐 한자 이런 어떤 전체적인 구성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책에서 중요한 건 반복을 통해서 고사성어를 새롭게 익히고 이 책에 나온 고사성어와 이 책에 나온 고사성어가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겹쳐요. 단지 이 책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역시 이 책도 저는 유래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습니다. 고사성어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3학년 친구들이 읽기에 글자가 조금 작고 내용이 많은 듯 해도 이 책을 하고 난 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고사성어를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싶으시면 첫 스타트는 전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책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고사성어 끝내기. 자, 이제 4학년 되는 친구들은 이 책으로 넘어갑니다. 말 힘, 글 힘을 살리는 고사성어. 상당히 두껍죠. 자, 그런데 두께에 비해서 이 책 뭐가 다른 점 느껴지지 않나요? 일단 그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래가 상당히 간략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사성어를 할 때는 이제는 고사성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유래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책까지는 과제가 고사성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 책에서의 과제는 유래를 요약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고사성어가 만들어졌다라고 유래를 요약하게 하는 거예요. 유래를 접할 때 너무 길고 자세한 설명, 게다가 한자가 너무 많이 들어간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책은 두껍지만 유래를 상당히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이 책으로 4학년 친구들은 수업을 합니다. 앞에 이 두 책을 했기 때문에 이 책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고사성어를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새로 나온 것과 기존에 알고 있던 고사성어를 확실히 구분합니다. 자, 5학년, 6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이 두 책으로 하는데 사실 이 책은 잘 제가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역사가 있는 고사성어라는 이 책은 고사성어와 동시에 여기 한자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한자가 좀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 한자를 좀 많이 아는 친구들은 편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자에 대한 뜻 정도 아는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은 가능하면 분위기상 한자를 좀 편하게 한다. 예를 들면 5급 급수시험을 봐서 한자를 좀 편하게 한다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보통 친구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고사성어라는 책으로 합니다. 이 책은 유래가 이 책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기존에 나와 있던 고사성어가 많이 거의 집대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사성어를 4번 반복하는 셈이 돼요.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뒷부분에 마지막에 이제 화씨지벽이라는 고사성어가 끝나고 나면 부록으로 고사성어 일람이라 그래서 고사성어와 사자성어가 쭉 이렇게 단순하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굉장히 스피드 있게 빨리 끝나요. 제가 이 책을 6학년 친구들이나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친구들이랑 하는 이유가 6학년 한 후반기부터는 중학교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서 6학년 정식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가능하면 이렇게 짧게 끝나면서 반복할 수 있는 책으로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중학생용인데요. 이 두 책이에요. 자, 책 두께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집에 이런 고사성어 책 있으면 든든하실 것 같아요. 주로 제가 많이 썼던 책은 이 책이에요. 그래서 책이 많이 낡아 있는데요. 똑같이 기역부터 희응까지 사전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자 설명, 뜻 설명, 유래 설명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우리 아이 고사성어 가르치겠다 해서 이 책을 구입을 하시고 아이 앞에 주시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요. 단계를 좀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막 읽기에 재미를 들이고 새로운 어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가장 쉬운 고사성어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 올라오면 이 책 또한 능숙하게 해냅니다. 저는 이 책을 3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3년에 걸쳐서 이게 지금 고사성어가 상당히 개수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는 고사성어도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초법, 엄형, 준엄할 초에 법법, 법이 준엄하다는 뜻이겠죠. 엄할 엄자에 형벌, 형자, 엄격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초법 각주와 굉장히 유사한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한비자, 오두편의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고사성어가 주로 많이 쓰이는 고사성어이고 좀 낯설어도 금방 접할 수 있는 고사성어라면 이 두 책에 나오는 고사성어는 굉장히 그 한자나 중국 역사나 이런 유교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니면 접하기가 거의 힘든 고사성어가 나와요. 난이도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런 고사성어를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독해력, 이해력, 어휘력, 사고력. 이 네 가지는 사실 굉장히 선순환이에요. 이 말은 어휘력이 안 되면 사고력이 안 따라오고 이해력이 안 따라오고 당연히 독해력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사성어를 통해서 역사도 배우고 그리고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을 또 역사를 당대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통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섞였을 때 우리 아이의 사고력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어휘력은 다져집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여기에 한국사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 고사성어 속에 나왔던 인물들 그리고 한국사 역사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사성어 공부 집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힘들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한 권씩 우리 아이와 우리 부모님 조금씩 진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두꺼운 고사성어 책도 아이가 보면서 이 이야기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고사성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